예, 안녕하세요. 이준길입니다. 오늘은 CP 등급 평가 실적 총괄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3월 27일까지 실적 보고서 마감이기 때문에 아마 이미 실적 총괄표를 만들어 보신 적이 있을 걸로 생각은 듭니다만, 또 막상 월요일 날 이제 월하 정도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 총괄표를 만들고자 하는 회사도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막상 실적 총괄표 만들다 보면 에러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 총괄표 양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가 있고, 둘째 페이지에 신청 기업 현황이 있고, 셋째 페이지에는 평가 지표별 실적 요약이 있습니다. 세부 측정 지표별로 주요 내용 적게 되어 있고, 실적 자료에는 보고서에 있는 정빙 자료 페이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적 총괄표는 분량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공공기관은 12페이지, 중소중견기업 페이지는 중소중견기업은 10페이지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괄표에 담아야 하는 지표 수는 어 중소중견기업이 40개, 공공기관이 47개, 대기업이 48개입니다. 실적 총괄표의 이 12페이지 안에는 표지와 일반 현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2페이지라고 하면 실제 실적은 요약은 10페이지고요. 10페이지는 사실은 8페이지입니다. 그 속에 40개에서 48개나 되는 지표의 요약을 총괄 요약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이 페이지 12페이지나 10페이지, 실질적으로는 10페이지에서 8페이지 사이에 이 세부 측정 지표별로 실적을 다 담을 수 있을까?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결과는 목록만 나열하는 수준인데, 그 목록도 다 못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적 보고서에 세부 측정 지표별로 정빙을 제시할 때 그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활동을 했는지 목록이 있을 텐데, 그 목록조차도 여기에 다 담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화면에 나오는 실적 보고서는 작년에 트리플 A를 받은 회사의 실적 보고서를 제가 썸네일로 지금 갖고 왔는데, C1 파트 하나만 요약 자료가 29쪽입니다. 29페이지가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물론 그 뒤에 이제 그 뒷부분에 음영을 표시되지 않은 부분부터 C1 원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면서 세부 측정 지표별로 실적이 나옵니다. 상당히 양이 많아지겠죠. C1 파트 전체에 대한 실적 요약이 29쪽 페이지나 된다는 거죠. 그럼 C2 파트는 몇 페이지겠습니까? 아무리 안 해도 뭐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라고 친다면, 어떻게 이걸 요약을 총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전혀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이 회사의 경우에는 아마 목록만 다 적어도 12 페이지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실적 총괄표의 문제점은 중요 내용을 축약할 수밖에 없는데, 축약조차도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질적 내용은 없고 형식적 내용만 담아야 되는데, 그조차도 목록 수준이고, 목록도 나름대로 좀 정빙으로서 가치가 좀 더 약하다는 것은 다 삭제하고, 정말 한 2개 내지 3개 정도만 목록만 적어도 이 페이지가 다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것이, 이 제목은 제가 적은 건 아니고, 요즘 뭐 자료 만들 때 AI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 슬라이드 만들어 주는 그 AI 이용해서 만들었더니 요렇게 제목을 다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닌데, 보면서 'AI도 이런 생각을 하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준 프롬프트에서 힌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관료직이라는 표현 안 썼거든요. 아무튼 도대체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소비자 위주, 수요자 위주로 생각한다면, 우리 이 총괄표가 어떤 수요자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또 사실은 평가위원 입장에서도 이 평가위원 중에 이게 필요하다고 누가 얘기를 해서 만들었다고 저번 설명회 때 언급을 하던데, 이게 왜 필요할까?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게 뒤에 저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료적으로 보이는 이런 이런 자료들을 요구하게 되면, 결국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따르긴 하지만 신뢰도가 좀 하락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그래서 해결 방안이 분량 제한을 완화하는 게 어떻냐. 실적 보고서 분량 제한 실적 보고서가 아니고 예 총괄표입니다. '총괄표 분량 제한을 완화시키자.'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실제 실적 보고서의 지표별 요약 부분을 그대로 옮겨와서 이 양식에다가는 그 부분을 집어넣고 실제 실적 보고서에는 정빙 자료만 이제 정말 수록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이 자료도 보면 예 그 평가 지표별 실적 요약 한번 보시면 실적 자료에는 실적 보고서상 정빙 자료 페이지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적 보고서에는 정빙 자료만 다 수록하고 실제 그 정빙 자료와 관련된 요약은 이 실적 총괄표에다가 옮겨오면 그 가능성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평가위원들한테 편하다면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실적 그 총괄표에 있는 분량도 제한을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요약하는 것만으로도 몇십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적 총괄표에는 말 그대로 실적 요약을 적는 거고 그 요약과 관련된 정빙 자료는 실적 보고서에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적어야 될 이유가 아직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실적 보고서로도 요약 보고 그다음에 실제 정빙 자료에 나온 걸 같이 보면서 채점을 다 해 왔는 건데 점수를 부여해 왔던 건데 실적 총괄표를 굳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뭘까? 그런데 실적 총괄표 잘못 만들면은 또 혹시나 점수가 나쁘지 않을까 이런 또 고민은 들지 않겠습니까? 이 평가를 받는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서 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실적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고민은 많이 들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등급 평가를 신청하는 기업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전문가의 의견을 자꾸 듣는다고 돼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 못지않게 이 등급 평가 신청을 하는 기업들의 특히 전담 부서의 팀장급들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그걸 한번 먼저 테스트를 해봐 가지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했으면 그렇게 하는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은 저 실적 총괄표 만드는데 아마 걱정이 많은 분들 예 뭐 조금만 마음이 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다라는 것은 이것이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